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목차 디자이어. 제1장 욕망의 세계사. 물질과 동경이 역사를 움직인다. 커피와 홍차, 금과 철, 브랜드와 도시. 모더니즘, 서양 근대화의 힘. 모더니즘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 민주 정치, 기독교, 신체. 임페리얼리즘, 제국의 야망사. 군주들은 왜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는가? 제국과 세습. 몬스터스, 세계사에 나타난 몬스터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을 일으킨 격진.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릴리전스, 세계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다. 신들은 과연 세상을 구원했는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및 중세시대. 1장 욕망의 세계사. 물질과 동경이 역사를 움직인다. 1. 세계를 양분하는 근대의 원동력은 커피와 홍차였다. 스타벅스와 글로벌리즘은 일맥상통한다. 발자크의 걸작을 가능케 한 검은 액체가 바로 커피다. 잠들지 않는 근대의 원동력이 된 것 또한 커피다. 커피 하우스가 발전시킨 것이 바로 근대적인 비즈니스의 결과이다. 존재하지 않는 욕구를 만들어낸 커피 상인의 술책에 의한 것이다. 커피가 만들어낸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낳게 되었다. 유럽에서 녹차보다 홍차가 더 사랑받는 것은 설탕 때문이었다. 차와 커피의 세계사가 이를 알려주고 있다.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상징이 된 것은 바로 코카콜라였다. 세계사를 달리게 하는 양대 바퀴는 바로 금과 철이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식민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신의 육체를 손에 넣은 인간. 금의 이동은 권력 이동의 상징이다. 근대 과학을 낳는 욕망은 바로 연금술 덕분이다. 아름답지 않는 금속, 철이 결국 세계사를 움직이게 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철은 공도 있지만 많은 죄도 가지고 있다. 3. 욕망이 사람을 움직인다. 브랜드와 도시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호를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브랜드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다. 스스로 만들어낸 열망에 춤추는 현대인이다. 중심의 이동으로 보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이다. 무리짓는 본능, 즉 도시화가 세계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2장 서양 근대화의 힘. 모더니즘이라는 멈추지 않는 열차에 관한 이야기. 1. 근대화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아마 딜레마의 근대화의 역사일 것이다. 근대 문명의 딜레마를 만들어낸 가속력이다. 근대 유럽의 원천이 된
민주정치, 중세를 상징하는 카노사의 굴욕이다. 근대가 미우니까 기독교까지 밉다고 보는 것이다.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로부터 생겨났다고 보아야 한다. 신의 용서를 파는 교회였다. 신의 언어는 권력의 철옹성을 무너뜨린 종교개혁의 결과이다. 카톨릭의 느슨함을 잃어버린 프로테스탄트, 베버가 꿰뚫어본 자본주의의 탄생의 비밀인 것이다. 3. 경실인 근대의 신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 대한 회의가 발생한다. 원근법이 근대에 발명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한다. 보는 자가 지배하는 세계의 공포였다. 정보가 지배하는 눈을 대신하는 현대사이다. 신체적인 욕구에 굶주려 있는 것도 현대인이다. 제3장 제국의 야망사 군주들은 왜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었는가? 1. 야망이 만들어낸 제국이라고 하는 괴물. 세계사는 정체성을 둘러싼 분쟁의 기록이다. 제국의 야망의 근원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페르시아와 중국의 이야기다. 끝을 몰라 자별하는 제국이었다. 알렉산드로 대왕이라는 우상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성공하는 제국.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연설의 전설이었다. 제국의 본질에서 이집트 왕국과 로마 제국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이다. 3. 세습은 제국 붕괴의 첫걸음이다. 전국 제패와 삼국지에 자극받은 남심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사후에도 살아남았던 황제들이다. 현대 세계를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제국이 있다. 야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세습 금지안이 필요한 것이다. 4장 세계사에 나타난 몬스터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이 일으킨 격진. 1.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마르크스가 간파한 자본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녹슨 기관차는 왜 멈추지 않을까? 사회주의 몸체에 자본주의 바퀴를 달고 달리는 중국이 되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신흥 자본주의의 중국과 인도의 역습을 보라. 2. 20세기 최대의 실험은 사회주의였다. 마르크스주의가 지식인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시대였다. 스스로 붕괴한 제국 소비에트 연방이 있지 않은가?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미궁에서 탄생한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종교였다. 평등과 독재는 단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소련, 중국, 캄보디아의 비극을 보라. 러시아 혁명 직후 소련 사회주의의 실패를 예견한 인물이 많다. 국가의 노예로 전락한 위대한 노동자들인 것이다. 평등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관료제라는 장애물이 있었다. 위기가 만들어낸 파시즘이라는 괴물. 나치스의 파시즘을 받아들인 보통 사람들. 파시즘을 지탱하는 무엇이든지 반대하는 정신.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본질은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싸움이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전선동가였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
전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은 대중의 마음을 파고든 파시즘이었다. 현대 세계는 과연 파시즘을 무너뜨렸는가? 5장. 세계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다. 신들은 과연 세상을 구원했는가? 1. 세계사를 움직인 일신교 삼형제,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이다. 근대 되살아나는 신들이 있다. 남미 정복의 천병 역할을 했던 기독교가 아닌가?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는 일신교 삼형제,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형제의 집안 다툼이었다. 다시 종교로 돌아서는 현대인이다. 한자와 히에로글리프로 보는 고대인의 종교관이다. 세계 신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위대한 힘인 것이다. 종교의 시대보다 신화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불안이 종교를 소생시키는 것이다. 이 암흑이 아니었다. 재인식되는 중세시대이다. 성의 단속 센터로서의 중세 가톨릭 교회이었다. 성직자가 가장 선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고해라는 제도 때문이다. 육체를 지배함으로써 인간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했던 중세 기독교회이다. 르네상스의 발단이 된 것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중세 유럽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것은 연금술이었다. 연금술의 최종 도착점은 금이 아니라 화학이었던 것이다. 3. 이슬람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다. 이슬람은 테러라고 하는 공포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유였다. 세계 문화의 최첨단을 일으켰던 것도 이슬람 세계다. 캐시어스 클레이가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슬림에게 이슬람교는 공동체 그 자체이다. 의외로 느슨한 이슬람의 계율이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슬람 세계가 아닌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형제 싸움은 팔레스타인 분쟁이다. 마치겠습니다.